예, 시작하겠습니다. 티쿤이 이룬 것도 많죠. 뭐 하여간 가장 눈에 두드러진 거는 이걸 텐데요. 어쨌든 3천만 엔 이상 되는 전상점들을 계속 늘렸죠. 무척 더디긴 했지만 확실하게 꾸준히 늘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딱 일주일 지났는데 해외 직판 설명회에 22명이 신청을 했어요. 보통은 일주 남겨놨을 때 22명 되는 정도, 한 1, 2주 남았을 때 22명이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인데 뭐 협력업체 들어오라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오는 거죠. 그 전상점 제작 대행사가 4개 들어왔고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사도 4개 들어왔어요. 우리 요키에 입점 상품을 공급하라고 했더니 3개 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유니폼 일본에 파세요 했더니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은 막 바깥에 홍보하지 않고 카페에만 올려도 거의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하고 메일이 있었네요. 카페, 페이스북, 메일 이 3가지만 가지고 정말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티쿠는 TV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미디어에 큰 돈 주고 광고하고 있지도 않아요. 인터넷으로 뭐 크게 광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돈 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카페, 페이스북, 메일 이 세 가지만으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제 이거는 이제 거의 제 경험이고 또 실제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쨌든 홍보를 잘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차원에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팀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홍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만큼 홍보하는 사람을 저도 못 봤으니까요. 이 카페는 작년 3월 27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경 전상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카페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든 거죠. 이렇게 협력 회사가 되겠다고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올리기도 하죠. 일 년 만에 이 정도 만드는 거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비결은 하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보를 많이 실어주는 거죠. 뭐 지금은 아무래도 주로 제가 하죠. 그 1년 최근 3개월 동안은 제가 하루에 1.5개의 게시물을 썼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뭐 전원은 꽤 기니까 전원은 꽤 길죠. 근데 뭐 이걸 쓰는 데는 뭐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원을 포함해서 1.5개 쓴 거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대니까 어쨌든 티쿤을 알게 되고 티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다른 것과 똑같이 끈기로 하는 것 같아요. 끈기. 끈질기게 하면 사이비 종교도 신도가 늘어요.
사이비 종교 대부분은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안 죽는다 그래도 그거 믿는다는 거죠. 끈질기게 사이비 종교도 신도가 생기는데 월경 전상 정도 되는 내용이면 끈질기게 홍보하면은 무조건 추종자나 지지자나 지원자나 후원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끈질기게 하는 거. 정말 뭐 저 자신도 그 못하게 생각하지만 전원을 404회 썼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거 한 편, 이거 이 정도 분량 하나 쓰기도 힘든데 이거를 10년 동안 쓴 거예요. 정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든 월경 직판 지원 티쿤 플랫폼도 2004년부터 구상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어요. (200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네. 2004년부터 구상해서 2014년에 첫 삽을 떴죠. 그러다가 4번 실패하고 5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한 게 티쿤 JP, 지금의 티쿤 JP인 거죠. 이걸 만들려고 16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국경을 넘는 오픈마켓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향이 맞으면 끈질기게 하면은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정말 그나마 끈질기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끝까지 진짜 매일 조깅했던 기억 말고는 다른 건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배우다가 재미없어서 치우고,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말고 그 조깅한 거 말고는 공부는 계속했네요. 뭐 공부하고 글쓰기 이거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끈질기게 한 것은 국경을 넘는 오픈 마켓 만드는 건 정말 끈질기게 한 것 같아요. 저는 티쿠니를 정말 좋아하니까 CEO 전원 쓰는 게 몸은 피곤하죠.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기쁘거든요. 보람도 있고. 사람들은 제가 하도 글을 써대니까 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열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저는 국내에서 쇼핑몰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티쿠닐은 미래 산업이고 전 세계를 엮는 사업이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휴일에 해외 직판 관련 글 쓰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취미고 또 제가 제일 행복해지는 때 같아요. 그 뭐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 잘 치는 애는 손발을 묶어도 어떻게든지 피아노 치잖아요. 그림 좀 그만 그리라고 물감을 뺏고 골방에 가뒀더니 울면서 떨어지는 눈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긴 해요. 저 자신만 해도 이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려 그래도 안 된다고요, 저는.
근데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어떻게든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을 하기 바래요. 근데 이게 된다고 다 입증이 됐어요. 억지로 좋아하면은 실제로 뇌는 좋아하는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 요법이 그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웃어도 뇌는 진짜 기뻐서 웃는 거라고 착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심리치료에서 상황극을 하잖아요. 상황극 원리가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가 없었거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 사랑을 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아버지를 투입해요. 그래서 이 상황극 참여자가 어릴 때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그 얘를 데리고 진짜 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 말로 기차도 타고 맛있는 점심도 먹는 거예요. 뇌가 그걸 사실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원리죠. 계속 바라면 뇌가 그거를 사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던 다른 곳에서 하던 진짜 일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좋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좋아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일단 좋아해야 일을 하는 게 힘들지도 않고, 좋아해야 알리고 싶고, 좋아해야 끈기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정말 글쓰기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간 거의 20대 때부터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20대 때도 꽤 긴 글을 썼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낸 책이 23살 때 낸 책이에요. 지금은 뭐 찾아보기도 힘든데. 계속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긴 글은 저도 힘들죠. CEO 전원 같은 건 쓰려면 정말 진이 빠지지만 짧은 글들은 그냥 뭐 잠깐이면 써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10년 계획을 세우고 글쓰기 공부를 하기를 바래요. 뭐든지 계속 하면은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글쓰기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이 없어요. 티쿤 안에서도 저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바깥 사람들 봐도 그렇지만 정말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 제도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여러분이 어디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진짜 실력자와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고도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글 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꼭 지금부터 독서 토론회 하셔요. 바깥에 많이 있잖아요. 인문학이 안 되면 절대 글 못 써요. 인문학은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능력으로는 혼자 독서할 능력 안 되세요.
그리고 독서 토론에 참여하는 거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20대 때 5년 독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쌓았던 그 학습 능력과 학습량이 진짜 그 이후에 계속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다른 서클 활동보다 정말 독서 토론회는 꼭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하기 싫으면 회사 안에서 해도 되고요. 정말 권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철학책 한 권 읽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세계 철학사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습니다. 제발 책 읽으시고 글 쓰시고 하셔요. 그게 여러분 10년 뒤를 좌우할 거예요. 티코는 제가 장담하지만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진짜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너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너는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한 거냐고 묻게 될 거라고요. 티코는 엄청난 부자 회사가 된다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책을 맡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무거워졌는데 하여간 계속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이죠. 이제 모레부터 설인데 설이라는 어원이 뭔지는 아시죠? 왜 설이에요? 설. 낯설다 할 때 설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낯선 새로운 게 온다는 뜻의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낯설지만 새로운 걸 맞이하는 기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독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렇게 설 잘 세시고 설 셀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왜냐면 신정 때 다 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명절 잘 세세요? 하여간 옛날에는 그냥 과세 잘하세요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설 잘 세세요가 제일 적당해요. 근데 다 헛갈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께서도 설 잘 세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봅시다. 나눔 가이드라인 읽고 진행할게요.